자, 어쨌든 금요일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 한번 보죠. 변호사님께서 좀 잘 관심 있게 보시는 그런 여론조사인데, 일단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자, 부정평가 58, 1% 내려왔고 긍정평가는 35에서 33, 2% 내려왔습니다. 뭐 큰 변동은 없는데요. 자, 대통령 지지율 받고 정당 지지율과 내년 총선 관련 얘기를 좀 보면 정당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이 한 7% 올랐습니다. 34%, 동률이 국민의힘과 됐고요. 자, 그런데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를 기대하느냐. 견제론이 50, 그리고 국민의힘 여당 지원론이 37. 여기서는 또 약간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조금만 보충을 해드리자면 이 긍정평가 33%는 지난주와는 동일합니다. 뭐 옳은 것은 없고요. 근데 부정평가는 58%인데 1%포인트가 좀 내려왔죠.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긍정평가 원인은 외교가 26%를 이번에 차지했는데 엄청 올랐어요. 예. 원래 22%에서 18% 내려갔다가 지금 26% 올랐단 말이에요. 그 엄청 옳은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국정평가 긍정 이유를 물었을 때 외교가 늘 외교가 1위를 차지합니다. 네. 그걸 보면 윤 대통령이 거꾸로 말하면요, 좀 민생 경제에도 이제 좀 신경을 써서 거기서 포인트를 의대하면 됩니다. 예. 다음 총선 승부를 좌우할 것은 외교가 아니라 내가 보기로는 민생이다, 경제다, 먹고 사는 거다, 등 따스고 배 부른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실업을 줄여야 된다,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그 앞으로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따지 않으면 총선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두 번째, 부정평가 원인에 이번에 크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네네. 이게 무려 16%나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교가 12%고 여기에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민생 물가 문제가 10%가 봉고시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점점 커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그런데 이 내년 총선에 자, 여당이 이겨야 되느냐, 야당이 이겨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국민들 생각은요, 여당의 권력을 견제를 해야 된다는 게 무려 50%나 됩니다. 네. 이 갤럽은 면접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ARS 조사처럼 그것이 가볍게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심층 조사하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당이 당선돼야 한다는 사람은 37%에 불과한데, 아니다,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 지금 이 판국에 야당의 대표가 파림치 범죄로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런데도 예. 50%다. 그리고 여당은 37%밖에 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사랑을 바꾸고 일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역시 수도권 위기. 예, 상태. 수도권 한 121석이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참패할 수가 있다. 그러면 과반수는 물론 물 건너가는 것이고 지금처럼 또 아주 극소수로 몰려버린다. 지금 여당에게 절실한 것은 예. 지금 목에 힘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적 쇄신. 야당도 한 명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당도 한번 찾아보세요. 윤 대통령 집권 한 뒤에 사람이 바뀐 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도 바뀌어야 된다. 여당이 혁신이 되고 바뀐다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지금처럼 오히려 행정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인재풀이 좁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윤 대통령은 아는 사람을 챙기고 검사 출신만 챙기고 인재풀이 너무 좁다. 이런 말을 신문에서 아주 공공연하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실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 인재풀을 좀 넓게 하고 이왕이면 이 경제 문제에 좀 치중하는 예. 특히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가령 비즈니스 라운드 같은 걸 열어갖고 물론 윤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늘 만나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애초에 비즈니스 라운드를 만들어라. 기업에 가령 뭐 한 4대 그룹을 넘어서 한 7대 그룹, 8대 그룹 해서 오너들을 다 모아서 커피를 먹고 밥 먹고 또 오후에 또 토론을 하면서 일자리를 네. 만들어 토론을 좀 하자. 국가 재정도 필요하면 거기 퍼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청년들의 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만 이건 집권 여당이 뭐 이기자는 것
넘어서서 예.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내실을 갖추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 어제 그저께 뉴스를 봐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2분기 GDP 국민 총생산은 조금 올랐습니다. 0.2%가 올랐거든요. 예. 그런데 거꾸로 그 1분기에 비해서 국민 총소득 GNI는 거꾸로 마이너스 0.2%예요.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서 그래 작년 동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0.7%입니다. 네. 마이너스 0.7%포인트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 경제가 자칫하면 이 내실을 잃는다. 이 중산층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청년들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청년들의 그 빚이 늘어난다. 어제입니까? 동아일보 톱뉴스가 거기였죠. 청년들이 그 연끌 부채 빚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네. 거의 5천만 원대 올라서 있다는 거예요. 2030, 그 20대의 빚이. 그럼 사회에 나와서 시작을 아주 어렵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이 그 부총리, 네. 이 추경호 부총리부터 좀 신경을 쓰고 예.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네. 찾아내는 것. 지금 말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같은 기업 한두 개를 더 만들면 우리가 뭐 G5가 된다, G2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쉬운가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건요, 그런 해안을 갖춘 리드가 있어야 되고 첫 번째. 네. 두 번째, 열정을 가진 두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야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치판에 당장 그런 실물 경제를 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제발 리더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좀 아세안 회의 다녀오시면 좀 이 실물 경제인들도 그리고 그룹 오너들도 불러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국민 대회의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민 경제 회복에 좀 신경 쓰는 대통령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